오늘은 아무래도 풀타임 캠핑 버스가 좋겠어. 네, 안녕하세요. 카운티 캠핑카에서 2년째 살아가는 남자, 인생을 자유롭게 모험하는 유튜버 캡틴 또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풀타임 캠핑카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에게 많이 받아온 질문들과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식으로 꾸며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천천히 정리해서 풀어보는 시간 가질게요.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로 시작해볼까요? 원산지는 인천, 주소지는 부산, 서식지는 제주입니다. 항상 새로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치는 드립인데요, 고향이 인천이고 부산에 집이 있고 지금 제주에 산다 라는 얘기를 조금이라도 피식할 수 있게 말을 꾸민 거예요. 원산지라는 단어부터 뭔가 웃기고 한 번 더 생각나죠? 그 다음은 직업인데 그 직업도 뭔가 다양해요. 해군 조리병 2년, 기관사 4년, 굴삭기 2년, 크레인 1년, 제주 와서는 요트, 사우나, 고깃집, 맥도날드 라이프가드 등 군 간부 출신의 중장비 기사였다가 제주 와서는 요트 일. 이 정도면 뭐 대충 나이가 30이 넘고 여러가지 일을 해본 인생의 풍파가 많은 인간 하나쯤으로 기억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거 큰 거 한 방이 따라옵니다. 자작버스 캠핑카에서 거주 중이고 캠핑카에 바이크를 싣고 강아지 둘과 고양이 둘을 데리고 여행하며 살고 있다. 이거는 누가 들어도 띠용 하죠. 와, 뭐 저런 인간이 있지? 와, 심지어 캠핑카에서 생활한지 2년이 넘었답니다. 바이크는 어떻게 싣고 동물들은 어떻게 키우며 2년 넘게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한 게 참 많대요. 그리하여 이번 영상은 많이 받아온 질문들에 대해 답변하는 이야기로 진행해볼게요.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일단 가격인데, 사람들 참 신기해요. 안 살 거면서 가격부터 물어봐요. 아직 그거 살 돈이면 이라는 말은 안 들어봤는데 그만큼 내 집이 적당하고 충분한 가격이란 거겠죠? 일단 매물은 N카에서 찾았고요. 카운티 캠핑카 중고 매물 몇백 대 중에 뒷문 개방형은 딱 2대뿐이었고 그 중에 그나마 가격 연식 키로수 괜찮았던 애를 결정했어요. 09년식 4만 키로 뒷문 개방 소방 지휘차량 구변 완료. N카 매물 가격은 2,200만원, 납산 배터리 값 50 내고 하고 2,150만원에 구매했고요. 1,900만원은 마이카 대출, 수중에 모아둔 돈에 250 정도 끌어다가 구매했습니다. 3년 할부 마이카였는데요, 중간에 레입 한돈 때려받고 악착같이 모으고 아끼고 할부 갚는데 쏟아부어서 딱 1년 11개월 만에 할부를 다 갚아버렸습니다. 제가 빚지고 사는 걸 싫어하기도 하고요, 고정지출에 원금이자 빠지는 게 거슬려가지고 그냥 확 끝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서 캠핑카 좀 봤다 싶은 사람들은 이 차 얼마예요 다음에 개조하는 비용을 묻더라고요. 네, 맞아요. 캠핑카는 차값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이 더 크죠. 대충 차값 2,000에 개조는 2,000 좀 넘게 들였다고는 하는데 간단히 어디에 얼마 큰 거 위주로 설명할게요. 일단 혼자 할 수 있는 건 웬만해선 자재 사와서 만들고, 전기나 패널 배선공사 같은 큼직한 건 부분적으로 업체에 의뢰해서 만들었어요. 반자작 같은 개념이죠. 일단 제일 비싼 게 파워뱅크예요. 배선 포함 현금가 240, 월급 통째로 때려박는다고 회사 밥만 먹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루프탑 테라스인데 합쳐서 200입니다. 바스켓 100, 브라켓 20, 가로바 20, 알루미늄 데크 60. 네, 그 다음은 전기시설, 배터리함 50에 태양광 100이고요 운전석 메인 침상은 카니발 시트랑 알루미늄 프레임에 3단 분할 매트리스 제작비까지 하면 100 조금 넘을 거예요. 타이어 6짝 교환만 120인데 이거는 뭐 정비비용이고, 발전기는 90만원, 4채널 블랙박스는 88만원 정도 되네요. 그 외에는 냉장고 35만원, 출입문 35만원, 납산 배터리나 충전기들 뭐 자잘하게 각종 가구들 이것저것 채워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 레퍼토리가 다들 비슷해요. 가격 따면 스펙이죠. 뭐 스펙이 높을수록 좋기는 한데 저는 가성비충이라 이 정도 스펙으로도 2년째 풀타임으로 생활 가능했어요. 태양광 패널은 300W짜리 2장 600W 올렸고요. 배터리는 납산 12V 200A 2개로 24V 200A랑 인산철 파워뱅크는 주충 인버터 내장형 12V 300A입니다. 청수탱크는 40L 2개 80L 바퀴 달린 이동식이고요.
오수탱크도 40L짜리 이동식을 뒷문에 매달고 다닙니다. 냉장고는 DC로 개조된 건데 156L짜리 원룸용이에요. 그 외에 기타 옵션으로는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 합친 멀티오븐, 3kg짜리 미니 세탁기와 포타포티, 업소용 버너, 전기 온수기. 그래도 나름 TV도 달려있고 마이크랑 미러볼도 노래방도 가능하고 빔 프로젝터랑 빔 스크린으로 야외에서도 놀 수 있어요. 취침 가능 인원은 실내에서 2명, 루프탑에서 2명입니다. 없는 돈으로 꾸역꾸역 하나씩 맞춰서 우겨 넣는다고 머리 좀 쓰고 고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착값 개조 비용 스펙까지 알려드리고 나면 모르는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캠핑카 좀 알아봤다 싶은 사람들은 이제 스펙에 대한 손들을 두십니다. 태양광 패널 그 정도면 에어컨도 못 돌릴 텐데, 배터리 용량 그 정도면 전기 제품 제대로 못 쓸 텐데, 청소 호스통 그 정도면 씻는 것도 제대로 못 할 텐데 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고요. 쉽게 생활할 수 있는 스펙은 아니죠. 근데 말이에요, 사람 사는 게 어떻게든 살다 보면은 그 상황에 맞게 적응이란 걸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든 맞춰가고 고치고 참고 바꾸고 적응하면 생각보다 살아갈만 해요. 이 모터홈 라이프라는 게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고치고 바꾸고 적응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네, 씻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 요소 중에 하나죠. 제 집에도 온수기 달려있고 샤워기도 달려는 있습니다. 씻을 수는 있는데 불편해서 잘 안 씻어요. 집에서는 여태껏 2년 넘게 살아오며 캠핑카에서 씻은 거는 딱 2번, 백수로 제주탈이 와서 곽지 해변이랑 김영 해변에서 한 번씩. 그 외에는 항상 회사에서 샤워실에서 씻거나 수영장에 가거나 기숙사에 씻으러 가거나 개화에서 파티만 참가할 때 아침 일찍 양해를 구하고 공용 샤워실에서 씻고요. 그렇게 2년을 살아온 제 경험상 캠핑카에다 샤워실 만들고 청소 받고 오수 버리고 물 새지 않게 관리하는 것보다는 나가서 씻고 오는 게 맘 편하더라고요. 하루 한 번 씻으니까. 씻는 거 해결하고 나면 다음은 용변이죠. 저도 사람인데 큰 거 작은 거 다 싸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캠핑카에 포타포티라는 캠핑용 변기는 있습니다. 린스랑 배변 용해제까지 일단은 구비는 돼 있어요. 근데 아직은 그걸 써본 적은 없습니다. 쓰고 싶지도 않고요. 남들은 어떻게 적응했는지 다 잘 쓰고 잘 기우고 한다는데 저는 아직 제 용변을 치울 각오는 안 돼 있어요. 내 새끼들 댕똥 양똥은 어떻게든 치우겠는데 차마 내 거는 그런데도 왜 변기를 갖다 놨느냐?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여친 생기고 여친이랑 같이 놀러 다니려면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그 정도 준비는 해둬야겠어서, 그리고 장기간 세계여행을 다닐 땐 나도 써야 될 것 같아서 그 정도 생각과 계획은 해놓고 구비는 해뒀습니다만, 실제로는 공중 화장실 근처에 주차해놓고 화장실 다니고 주변에 화장실이 없다면 바이크 타고 다니면서 삽니다. 불편한 건 편하게 바꾸거나 적응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청수 급수와 오수 방류, 이 부분도 생각을 해둬야 합니다. 대부분 모터홈은 내리평 대용량 청수 탱크에 호스를 연결해 공중 화장실이나 수도쿠 앞에다가 차를 대고 물을 받죠. 저는 그 방식이 편하기는 해도 범용적이지는 않다 봅니다. 생활형으로 살다 보면 형편좋게 급수하고 주차할 곳을 찾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라반에서 쓰는 아쿠아롤 스타일로 결정. 40L짜리 물탱크 2개를 싣고 다니다가 물이 필요하면 화장실 근처에 주차하고 물탱크 꺼내서 물 채우고 다시 차에 싣는 방식으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차에서 자주 씻는 거 아니면은 청소가 그리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기껏해봐야 간단한 설거지라던가 아이들 마실 물이라던가 끓여 마시는 물 정도? 물을 많이 쓰는 곳은 세탁기랑 배변판 씻을 때 정도예요. 세제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하수는 차 밑으로 그냥 흘리고요. 세탁기는 세제를 쓰니까 차 밑에 오수통을 받치고 모아 그대로 근처 화장실로 가져가서 버립니다. 빨래는 그렇게 해결하거나 기숙사 세탁기를 쓰고요. 샤워 용변은 그렇게 해결하면 어떻게든 생활은 가능한데 전기 사용 문제, 이거는 만만치 않죠. 진짜 지금도 어려워요. 캠핑카의 사용 용도가 여기서 많이 갈리는데요. 크게 레저용 취미 용도로 쓰는 사람과 생활하기 위한 생존 거주지용, 대부분 사람들은 캠핑카를 취미나 레저 용도로 주말에 놀러가기 위해 쓰고 산다고 생각할 겁니다. 물론 그게 보통이죠. 그리고 저는 보통 놈이 절대 아니잖아요. 풀타임 캠퍼니까 풀타임 거주용으로 살아가기 위해 많은 세팅을 해놨습니다. 일단 전기 사용을 기준으로 크게 둘로 나눠보죠. 상시 전력과 일반 전력을 구분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전기를 소모하는 냉장고, 물펌프, 조명이 상시 전력, 필요할 때만 잠깐 쓰지만
소모량이 높은 전기주전자,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기, 오븐, 하이라이트, 헤어드라이기 등 각종 전열기구. 상시전력은 전력 소모가 적되 인버터를 거치지 않고 쓸 수 있게, 필요전력은 220V로 연결해 필요할 때만 인버터를 켜고 이 정도만 구분해서 아껴 쓰면은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생각만 합니다. 전기를 아껴 쓰는 것도 좋지만 효율적인 충전 방법도 중요하죠. 사실 효율도 중요하지만 풀타임 때는 대비책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레저용은 문제 생기면 수리 맡겨놓고 집에서 기다리면 되는데, 생활용은 어디서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대처를 해야 되고 다른 충전 방식이 있어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에 갖춰둔 배터리 종류와 충전 방식을 설명해 볼게요. 납사는 저렴하고 구하기 쉽지만 효율이 떨어집니다. 인산철은 효율 좋지만 비싸고 수리도 어렵고 교체도 어렵죠. 그럼 두 배터리의 특징을 살려 둘 다 사용해 봅시다. 전력 소모는 적지만 상시로 운영해야 하는 곳엔 납산을 매립, 고전력이지만 잠깐 쓰는 곳에다가는 이동식 올인원 파워뱅크, 충전도 교차로 서로 충전해주고 서로 충전받을 수 있게. 시동 걸어서 충전하는 주행 충전 방식은 차량 메인 배터리에서 병렬로 연결된 24V 납산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수도 있고, 단자를 바꿔 연결하면 24V에서 12V 충전기로 파워뱅크도 충전. 태양광 패널로는 보조 배터리와 메인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날씨가 좋고 전압이 여유있을 땐 보조를 파워뱅크에 연결된 주행 충전기를 통해 태양광으로도 파워뱅크 충전 가능하고요. 차를 전기인 입구 앞에 주차할 수 있다면 한전 충전도 가능해요. 납산 보조 배터리에 연결된 한전 충전기에 코드를 꼽으면 납산도 충전하면서 납산의 주충으로 연결된 파워뱅크도 같이 충전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두 가지 동기 충전 가능. 만약 날씨가 흐려 태양광 충전도 안되고 주변에 한전 인입구도 없어서 차를 대고 충전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럴 땐 다른 방법. 파워뱅크를 꺼내서 끌차에 올려놓고 기숙사나 카페 같은데 가져가 양해를 구하고 파워뱅크를 만충시킨 뒤 다시 가져와서 파워뱅크에 내장 인버터로 납산 한전 충전기에 꽂아 납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파워뱅크로 납산을 충전시키고 방전되면은 다시 파워뱅크를 꺼내 들고 가서 파워뱅크를 충전시키면 되고요. 만약 주변에 파워뱅크를 끌고 가서 충전할 곳도 없는 생노지다, 그러면 바이크 뒷좌석에 잘 묶어서 조심히 운반해서 충전하거나, 그마저도 어려운 비상 상황이면 발전기를 꺼내야죠. 바이크 타고 주유소 가서 휘발유 쏟다가 발전기에 채우고 몇 시간이고 돌려대면서 충전시키면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 배터리가 방전돼서 시동이 안 걸릴 땐 태양광으로 충전된 보조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해서 시동 걸고, 그 와중에 태양광도 모자라서 둘 다 저전압이 걸리면 파워뱅크로 납산 충전해서 시동 걸면 되고, 파워뱅크조차 방전된 상태라면 발전기 꺼내서 충전해 시동 걸고, 레귤레이터가 나가지 않는 한 어떻게든 차는 시동 걸어서 움직일 수 있게. 자, 이렇게 내가 좀 번거롭긴 해도 전기가 필요할 때 어떻게든 사용할 수 있게, 웬만해선 어느 게 고장나도 대처할 수 있게 구상하고 만들고 고쳐가며 생활할 수 있는 전기 시스템입니다. 정리해놓고 보니까 좀 골 때리네요. 뭐 이런 또라이가 있나 싶고. 제 캠핑카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부분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깡통 중고 코스로 시작했고, 그 깡통에 접이식 야전 침대, 접이식 의자, 테이블 놓고 직접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하나 구비하고 넣고 빼고 바꾸고, 이게 편한가 저게 불편한가 하나하나 겪으며 만든 거라 진짜 딱 나한테 맞춰진 내게 맞는 캠핑카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캠핑카는 목적에 맞게 쓸만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 집 구석구석엔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고 경험상 필요한 물건들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딱 하나, 여자만 빼고. 네, 이번 영상 후반은 여자 얘기랑 꿈 얘기로 마무리할게요. 캠핑카에서 산다고 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들 하시나 봐요. 저 인간은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건가? 아니 평생 혼자 살 건가? 어딘가에 자리 잡고 가정을 꾸려서 정착할 생각은 없나? 아니 씨발, 도대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혼, 가정, 정착, 안정, 자리 이딴 단어를 안 쓰면 대화를 못하나요? 아니 사람 인생에 저딴 단어가 안 들어가면은 실패한 인생으로 보입니까? 내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왜 그딴 잣대로 판단합니까? 나도 내 인생에서 뭘 하면 행복하겠다, 행복할지 모르겠다 이런 기준 정도는 갖고 있습니다.
저도 꿈을 꾸고 살아가요. 근데 아직 그런 꿈에 결혼, 가정, 정착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만큼을 판단할 경험치가 너무 모자라거든요. 아니, 오히려 내 경험치는 결혼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결혼의 행복보다 이혼에 대한 불안, 공포심이 더 크거든요. 함께 있어 행복하고 그저 서로의 옆에 있어주겠다면 굳이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얽매일 필요가 있을까? 결혼과는 별개로 이렇게 살면 진짜 행복하겠다 도 있어요. 카운티 캠핑카로 세계를 여행하는 커플, 유튜버, 지금게르 친구들 틈틈이 영상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부럽고 그게 내 꿈이에요. 뭔가에 얽매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거. 캠핑카에서 함께 생활하고 같이 돈 벌고 모은 돈으로 넓은 세계를 돌아보고 살고 싶은 나라를 찾아 자리 잡고 다시 함께 돈을 모아서 더 고급지고 멋진 모터홈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내부 인테리어를 리모델링 하거나 그런 걸 함께 하면서 둘만의 추억이 담긴 모터홈에서 살아가는 거. 그게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고 목적이라 여자를 찾는 건데 뭐 당연히 어렵고 힘듭니다. 관계 발전이 전혀 안 돼요. 솔직히 어디 가서 캠핑카에 거주한다, 직접 만들었다 이러면은 다들 놀라고 신기해하고 존경스럽다고 부럽다고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고 다들 그래요. 캠핑카 얘기하면 그런 인생이 본인 꿈이라는 여자 수없이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단 한 명도 안 와요. 아이씨, 괜히 사람 설레게 해놓고 철벽치면은 진짜 허무합니다. 내 캠핑카 각종 설비, 가구들 하나하나 직접 구상하고 개조하고 고치면서 정말 꿈에 부푼 기대를 해왔어요. 경치 좋은 포인트에서 루프탑에 올라가 함께 앉아 일몰을 감상하고 밤엔 별을 보며 빔 프로젝터로 영화 보고 아침에는 넓은 통 앞유리로 해 뜨는 걸 같이 보는 그런 기대요. 그런 추억을 만들고 싶어 제주에 왔고 온갖 직업들을 겪어보며 어떻게든 그런 기회나 가능성을 만들어 보려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뿐이고 남는 건 상처와 절망이라서 캠핑카 라이프에 대한 경험 이야기를 쓰는데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아져서 이번엔 분량을 좀 나눠볼게요. 다음 이야기엔 캠핑카 유지비용, 주차 문제, 종합적인 장단점들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볼 건데요.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고 캠핑카 라이프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은 분이 있으신 분께서는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또 보죠.